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다른 거 말고 그 문제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 구하라는 게 뭔지 최고 높이, 그 다음에 뭐 2초 이상 7초 이하에서 최소 높이를 구해라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로 밑에도 있는데 이런 문장 이게 다 잘 푼다고 하는데 말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틀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건 뭘 구하라는 건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야. 일단 얘를 먼저 해봅시다. 이 관계식은, 주어진 관계식은 이 문자에 해당하는 게 뭔지는 잘 봐. 그래도 y가 뭐지? 이런 건 잘 보라고. y가 높이, t는 보통 시간입니다. t는 이제 나중에 시간 변수로 t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t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t는 나중에 덧셈 기호랑 혼동하지 않게 좀 뭐 자기만의 딱 이렇게 구분 잘 해서 쓰시고. 하여간 그래서 최고 높이를 구해라. 높이가 y잖아. 최대값 구하래. 그냥 이거 최대값 평범하게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항상 말했지만 그냥 축 찾자. 아니 축 바로 찾자. 축 뭐야? 나 t를 s처럼 생각해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번 더 나눈 게 축이라고 얘기해줬지. 이러면 몇이야? 8인가? 아니지. 4, 8, 32니까 4네. 4가 축이네. 됐나? 그림도 딱 필요한 것만 딱 그려. 축이 4잖아. 최고차계수 부호만 조심해. 최고차계수가 음수거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축이 4니까 뭐 더 이상 다른 건 그릴 필요가 없지. 그럼 최대 높이는 여기에 y 값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4를 집어넣은 값을 마지막에 계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4, 4, 16, 64 플러스 32 곱하기 4 하면 몇이야? 128 계산해 주시면 64가 최대값이 되겠네. 됐지? 그럼 괄호 2번은 뭘 구하라는 거지? 괄호 2번 이런 걸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뭐 그래도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은데 2초 이상 7초 이하. 그래서 초를 나타내는 게 위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t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구간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 구간이 추가됐으니 구간에 맞게만 잘 자르자. 2랑 7이야. 가운데는 4야. 2가 더 가까울 거고 7이 더 멀리 가서 잘릴 거다라는 거 그림적으로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 여기 쓴 문자들은 이거 t입니다. 따라서 최소 높이면 여기겠네. 맞지? 따라서 여기에 y값 계산을 해라 라는 뜻이 되니까 7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아마 28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7은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죠. 원래 첫 시에. 됐나? 됐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뭐 계산의 편이 이대로 막 7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가 좀 짜증나면 실은 저게 인수분해가 좀 더 묶어보면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 뭐 이런 거 계산해도 되네요. 근데 저거 어차피 8이라서 뭐 루트 쓸 필요는 없잖아. 됐냐? 됐지? 저거야. 에이씨. 7을 묶어야지. t-8 이렇게 되니까 뭐 요래 놓고 이제 7을 집어넣어서 계산은 좀 분리하면 저렇게 편안하게 해도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잠깐 띄운 거 요런 거 말 잘 알아들어야 돼. 뭘 구하라는 건지 잘 알아들어야 돼. 일단 1번은 방금 푼 거랑 똑같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이제 높이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 그건 똑같지. 자, 축이나 잘 찾아주자. 얘가 지금 일부러 저렇게 써놨는데 내림차 순으로 이쁘게 잘 생각하시고 축 찾자. 두근의 합이 8이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또 붙여서 40이니까 8. 그럼 축은 4겠네. 뭐 여기까지는 아까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가운데가 4인데 이 괄호 2번은 뭘 구하라는 걸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지면에 다시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부터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마 지금 여기일 거야. 그래서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 높이가 몇인 지점이야? 딱 봐봐. 0. 아, 높이가 0인 경우를 지금 구하라는 거구나? 즉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높이가 0인 걸 찾아야 되겠네.
그렇게 문제를 따 문제에서 한글로 쓰여 있는 게 지금 문제 이 기호에서 어떤 기호가 몇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러면 이거 얘가 0 되는 값이 0 아니면 8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렇게 T축을 딱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0일 것이고 여기가 8일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네. 맞아?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야? 여기에서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4초부터 8초까지 진행된 시간을 물어보는 거잖아. 4초. 됐지? 됐지? 제일 높이 있을 때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구해야 되잖아. 그치? 되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방심을 하지 말고 문제 잘 읽어라. 구하라는 게 뭔지 파악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치? 됐죠? 다음. 요거는 난 또 제 해설지라는 다른 세팅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도록 해. 1번은 뭐 딱히 뭐 별반 다를 거 없겠지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문자를 잡아줬기 때문에 실은 문자를 잡아줬으면 좋지. 이런 문제 풀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정리부터 해. 정리부터. 연필 한 자루를 100원씩에 팔면 그러니까 가격 나와 있는 거지. 가격이 100원이면 80자루가 팔린다. 팔린 개수라고 쓰자. 80개가 팔린다. 이건 너무 쉽다. 문자를 잡아줬어. 실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문자가 안 잡혀 있을 때 문자를 잘 잡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 얘는 문자를 잡아줬네. X1 내리면 대신 올리느냐 내리냐는 잘 읽어라. 가격을 내리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됐지? 그럼 구하는 거는 판매액인지 뭐 다른 뭐 이익인지 이런 거 잘 보라고. 지금은 판매액 맞지? 당연히 둘이 곱한 게 총 판매액이겠지. 따라서 지금 요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판매액을 잠깐만 y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이거 쓸데없이 전개하지 마라. 바로 그려. 우리 인수분해에서 이차함수 그리는 방법도 알고 있잖아. 절편, x 절편 찾으면 되잖아. 즉 얘가 0이 되는 x값이 지금 100 확인, 얘가 0이 되는 x값이 딱딱 넘겨보면 마이너스 20 확인. 됐냐? 최고차항계수만 조심해. 여기 외부에 여기 바깥에 플러스라고 최고차항계수 플러스 그러지 말고 최고차항계수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야. 그런 거 놓치지 말고. 따라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100이니까 얘랑 얘의 가운데 구하면 되잖아. 가운데 몇이야? 가운데는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지. 평균처럼 둘이 더하면 80이니까 가운데는 40이겠네. 근데 이때도 주의사항이 이 40이 어느 문자를 의미하는지 이게 문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하라는 건 뭔지 파악을 잘 하십시오. 그냥 내 따라서 40하고 40 쓰지 말고 최대값 구해야지 40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만약에 판매액의 최대값 자체를 구해라 그랬으면 그럼 40을 넣어서 계산해야지. 근데 이 문제 물어본 게 뭐야? 최대가 되게 하는 연필 한 자루 가격을 구하라. 연필 한 자루 가격이면 요거 아니야? 우리가 x가 40일 때라는 걸 알았지? 즉 x에 40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를 물어본 거라 정답은 60이 되는 거지. 물어본 거 잘 파악하시고. 됐어? 됐지? 됐지? 아니면 뒤에 쓴가? 자, 그 다음에 2번을 잘 봐. 2번이 이제 내가 조금 보통 해설지랑은 좀 다르게 세팅하는데 잘 봐봐. 2번. 자, 원가가 800원이래. 그러니까 원가가 800원이래. 원가에 팔면 100개가 팔린다. 판매되는 개수가 100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거든. 100원씩 인상하면 10개씩 감소한다 그랬어. 문자를 뭘 잡아야 될 것 같아? 할 때, 문제는 이해하잖아. 100원씩 인상한다. 100원 인상하던가 아니면 200원 아니면 300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지? 뭐 150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보통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접습니다.
나는 이렇게 잡습니다. 횟수를 잡아, 횟수. 가격을 인상한 횟수를 문자로 잡아주십시오. 즉 x가 1이면 1회 인상한 거예요. 1회 인상했으면 100원 인상한 거예요. x가 2면 2회 인상한 거야. 그럼 200원 인상한 거고, 맞아? 그럼 깔끔하게 인상한 가격을, 새롭게 인상한 가격을 여기다 다시 쓰자. 이렇게 쓰면 되죠? 800 더하기 100x라고 써주면 딱 깔끔하게 정리 가능하지? 나는 횟수를 주로 문자로 즐겨놓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그럼 개수도 같은 횟수에 적용이 될 테니까 10개씩 간수니까 얘는 그럼 100 빼기 10x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맞지? 횟수를 잡아주는 게 아마 자네들도 생각하기 편할 거고, 구하라는 건 매출액의 최대에 대한 물음이네, 그치? 그럼 매출액은 이 둘을 곱한 거니까 매출액을 잠깐만 y라고 놔볼까? 매출액은 이제 둘이 곱한 게 되고, 마찬가지 전개하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바로 그려라. 절편 찾아. x절편 바로 찾아. 얘가 0 되는 값이 10. 저 반대편 쪽 여기 0 되는 값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8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8인다고. 자, 10이랑 마이너스 8이니까 한 가운데는 더해서 나누기 2야.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1이 되겠네. 됐냐? 즉 x가 1일 때, 요 횟수가 1일 때 최대인 게 되는 거지. 구하고 이제 물어보는 건 판매 가격, 요거 물어보는 거네. x가 1일 때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900원이라고 쓰셔야 되겠지. 그냥 문자를 내가 무엇을 문자로 놓을 것인가, 그런 세팅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윤 관련 얘기 나와 있을 때도 식을 깔끔하게 잘 써야 되거든. 너네들 그 이윤 개념 알잖아. 원가로 사가지고 저가로 판 다음에 원가를 빼가지고 남은 가격이 내 이득, 이런 개념 알지? 내가 이걸 10,000원에 사와가지고 너네한테 15,000원에 팔면 이득이 5,000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거에 대한 문자 세팅이나 상황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보자. 사인펜 원가 800원. 잘 받았어. 이렇게 원가 800원,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10,000개가 팔린다. 자, 원을 뺍시다.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팔리는 개수가 10,000개. 됐지? 얘는 문자 잡아줬네. 10x 원씩 올린다 됐어. 즉 정가에 이렇게 붙여주면 올린 가격이 되겠네. 판매량은 200x씩 줄어드네. 일단 이것까지는 받아쓰기 괜찮아. 자, 근데 그 다음에 물음을 보면 이때 컴쌀을 팔아서 최대 이윤을 얻어야 되는 거네. 이윤의 최대값. 즉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윤의 최대를 물어보는 중이네. 이윤 계산을 어떻게 계산식을 세울 것인가를 봐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해.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그냥 판매 가격에 둘이 곱한 거지. 맞지? 그러면 이윤 계산하려면 내가 이 원가랑 그 물건 사온 개수랑 이렇게 곱한 거를 빼야 되잖아. 이 둘이 곱한 거에서 이거 둘이 곱한 걸 뺀다. 그렇게 식을 세워도 물론 계산이 안 틀리면 맞아. 그런데 항상 이런 거 세울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계산을 하지. 야,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10개를 사가지고 15,000원에 다 팔았으면 이윤 얼마야? 할 때 보통 계산은 그렇지. 그럼 15,000원에 10개 팔았으면 150,000원이고, 내가 이걸 10,000원에 10개 사왔으니까 100,000원 빼서 50,000원 이렇게 계산하지. 그런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자 있을 때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걸 계산해 놓고 가. 한 개 팔았을 때 이윤 항상 기준을 1로 맞춰주면 좋거든. 이거를 먼저 딱 계산해 놓고 가면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아야, 한 개만 팔았을 때 이윤 계산과 한 개만 팔았을 때 이윤. 그럼 한 개만 팔았으면
빼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즉 한 개 팔 때마다 내가 얻는 순수 이득이 이거겠네. 그냥 계산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자고. 왜냐? 그럼 이 개수 이거 둘이 곱한 게 내 이득이 될 거 아니야. 계산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치면 되지. 막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걸 빼야지 라고 계산해도 계산 안 틀리면 답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따라서 둘이 곱한 게 우리의 이 응양을 쓰자. 이 이윤의 계산은 둘이 곱한 게 되겠네. 200 플러스 10x 그 다음 저 1, 10, 100, 1000, 만 마이너스 200x 요거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또 바로 그림 그려버립시다. 최고창에서 음수인 2차 함수고 절편만 잘 찾자.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0이지. 얘가 0 되는 값이 요거 계산 잘해. 0 까고 거시기 하면 50이네. 아 여기가 50 저짜리 마이너스 20. 그럼 가운데는 둘이 더하면 30이니까 반 나누면 15가 정중앙이 되겠네. 그냥 15일 때 최대 뭐가 x가 구하는 거 잘 가자. 뭐 구하는 거야? 정가 이거 물어봤네. x가 15일 때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5 집어넣는 계산이 정답이지. 됐지? 따라서 그럼 1000 더하기 150이잖아. 1150원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자주 등장하는 닮은비 그림이니까 이런 그림을 보았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을 잘 하도록 하자. 일단 그 20에 30 부활한 게 직육면체 모양의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바닥면 여기네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요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치? 그치? 따라서 야 저거 지금 3D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쁘게 그려볼게. 위에서 본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일 거란 말이야. 이때 자네들 문자 세팅을 어떻게 해줄래? 문자 세팅을 최대한 이쁘게 잘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이 노란색에 최대값 구해야 되거든. 문자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정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닮은비 쓰는 그림이지. 지금 이 안에 닮은 삼각형이 총 3개가 있어. 요거랑 이렇게 닮은이잖아. 맞아? 그 다음 자네들이 이 기술까지 알고 있지. 내가 저번에 말했던 비례식 A 대 B가 예를 들어 5대 3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뭐 5B는 3A 이런 거야 당연한데 이러면 A는 5의 배수 꼴 B는 3의 배수 꼴이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세팅하는 거 기억해? 왜냐? 비례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세팅도 가능하고 많이 쓴다 그랬어. 그치? 요 걸 이용해서 문자도 괜히 지저분하게 잡지 말고 최대한 이쁘게 잡아주는데 이 그림 나올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 제발 닮은 도형을 하나만 정해서 봐라. 닮은 도형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눈 돌아가지 말고 일단 저 큰 직각삼각형은 쓰겠지. 길이를 다 아니까 짧은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나만 딱 골라서 다음부터는 그거 하나만 딱 기준 잡고 풀어. 아무거나 하나 골라. 뭐할까? 그럼 이제부터 딴 데 시선 가지 마. 파란 삼각형이랑 하얀 거만 보고 아까 그거 생각해. 닮음이잖아. 닮음비 하얀 거 20대 30 줄이면 2대 3 맞아? 그럼 얘도 2대 3 됐냐? 얘가 2대 3이면 가장 좋은 길이 세팅은 2K, 3K가 제일 낫지. 괜히 여기에 X 든 다음에 비례식에서 2대 3은 X대 뭐 그러면서 막 분수로 막 몇 분의 몇 X 이러지 말라고잉? 됐어? 딱 깔끔하게 분수 안 생기게 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라는 거에 시선이 가면 되지. 아 내가 지금 요 사각형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 사각형의 넓이를 한 문자로 식으로 써야 되잖아. 최대값을 구하는 첫 번째 할 일이 한 문자로 식 세우기라는 거 기억하지? 가로의 길이가 이미 잡혔어. 세로만 잡으면 되네.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0 빼기 2K 하면 되네. 20 빼기 2K라고 딱 잡아주면 깔끔하게 넓이식을 쓸 수가 있네. 따라서 넓이를 한 문자로 쓰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의 최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그대로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그려버리면 될 거고 전개 쓸데없이 하지 말고 인수분해 잘 돼 있잖아. 절편이나 잘 찾아. 최고치항에서 음수다. 제발 조심하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얘가 0 되는 값이 10이지. 0하고 10. 정 중앙 5. 따라서 K가 5일 때 최대구나.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물어본 거잖아. 뭐 구하는 거. 아, 지금은 넓이의 최대값을 진짜로 끝까지 구해야 되는 맞아? 그럼 이제 K가 5일 때니까 여기다가 진짜로 5를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해주시면 정답이지. 그냥 요런 밝은 도형은 정말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문자 세팅에 혼동이 없도록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니. 됐지? 그 다음 그래서 여기부터가 그 최대 최소할 때 내가 80% 대부분 그러면서 했을 때 1번 단계 있지. 한 문자로 구하라는 거를 나타내라. 그거 작업부터 다 해야 되는 게 이쪽이야. 이쪽. 항상 해야 할 일은 구하라는 거를 한 문자로씩 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문자 세팅만 해보자. 계산을 이제 너희들이 해. 많이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울타리를 칠 건데 벽면은 떼라. 이렇게 노란 것만 울타리 써라. 이제 총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네. 벽면에는 안 만든다고 돼 있고. 그렇지? 문자 살처럼 뭐 사소하지 않지. 계산 안 틀리려면 최대한 이쁘게 잡아야 되잖아. 어디를 문자로 잡을까? 가로 세로. 할 때 여기를 잡게 되면 니들이 생각해봐. 그러면 12에서 x를 빼서 반으로 나눈 게 여기 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분수 생기지. 뭐 분수 좋아하면 이렇게 하고 풀어도 계산 안 틀리면 다 나와. 그런데 여기를 x로 두면 훨씬 낫잖아. 그럼 저기 위쪽은 여기에서 x 두 번 빼면 되니까 12-2x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냥 야, 암산도 되겠다. 넓이 최대값을 어차피 얘랑 곱할 거고 이러면 머릿속에 0하고 6 두 개 생각나고 가운데 3일 거고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이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구하라는 거 합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넓이 아니야. 넓이 아니야. 둘레의 길이의 최대를 구해라. 따라서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구할 생각을 해야 돼서 문자를 잡아야 되지. 보통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를 문자로 잡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여기를 뭐 A라고 잡아볼게. 됐니? 그래서 이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위에 있는 함수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Y 좌표도 같이 잡힐 거고. 됐냐? 이러면 가로의 길이 다 잡히지. 여기는 -A일 거 아니야. 가로의 길이는 2A가 되겠네. 요 높이가 y좌표와 같을 거고. 그래서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9-a 제곱. 이런 문제 풀 때도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겠지만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숫자를 쓸 때 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서 문제 풀라고 그랬지. 좌표와 길이. 내가 사용하는 문자가 좌표인지 길인지, 여기에 내가 지금 써놓은 A가 좌표인지 길이인지, 여기 써놓은 2A가 좌표인지 길인지 잘 보면서. 됐냐? 왜냐면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 돼. 또 이런 문제가 뭐야?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어. 교과서에서 숫자 바꿔서 낸대요. 그래. 그러더니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아마 이제 얘는 x제곱 -9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 해볼까? 이래놓고 또 요거 둘레 구하래.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여기를 A로 두겠다. x좌표. 됐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A제곱 -9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면 여기 좌표는 대칭을 이룰 테니 -A일 거고, 여기 길이는 2A가 될 거라 가로의 길이는 2A가 맞아. 자,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세로의 길이 이거야? 그럼 뭔데? 아니라며? 들어봐. 뭔데? 맞는 거 같아?
이거 좀 잘 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a제곱 마이너스 9는 이 점에 y좌표가 써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지금 x줄 밑에 있기 때문에 얘 값은 실질적으로 뭐야? 마이너스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길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길이의 음수는 안 되잖아. 부호를 바꿔야지.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요 둘을 항상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좌표평면 쪽 문제, 그래프 문제 이런 거 푸실 때 지금이야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 이것도 양수, 다 양수라서 문제가 없지만 됐지? 자 그럼 둘레 길이도 잘 써줘라. 둘레 길이 때문에 둘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한 번 더 2 곱해줘야 되지. 됐냐? 됐지? 됐지? 그 다음 이거도 괜히 집어넣지 마. 어쨌든 둘레의 길이 구할 건데 얘 최고치하겠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니 결국 축 찾으면 되잖아. 그냥 이거 보고 축부터 그냥 찾아. 축 뭐야 이거? 두 근의 합이 2이기 때문에 축이 1이네. 여기가 1이네. 1일 때 최대값이 됐냐? 구하라는 건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지. A가 1일 때니까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8일 때구나. 이때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라서 정답은 16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요. 됐나? 그 다음 하나 더. 요거는 너네들이 마찬가지 접근 잡고 풀어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할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잡혀 있으면 이것들이 잘 잡아 문자 세팅을 잘 하는데 얘가 그림이 옆으로 돌아가 있으면 갑자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서 아까처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해봐. 이래놓고 저 파란 거 둘레 구하래. 이래도 문자 잘 잡을 수 있니? 이래도 문자 세팅 가능? 어딘가를 내가 이제 말을 했잖아. 좌표를 잡아주라. 그래 여기를 A로 잡았다 치자. 그럼 여기 좌표는 여기까지 잡힐 거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 좌표는 A, 위에다 A 집어넣으면 이렇게 잡히겠지. 문제는 여기야. 여기는 X좌표를 뭐라고 써야 될까? 항상 축의 대칭성을 이용해라. 축부터 찾아. 축이 몇이야? 3이지. 여기 뭐라고 쓰는 게? 나중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나중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지금이면 그냥 잠깐만 이렇게 놔봐. 대칭성을 이용해서 잡는 거야. 우리 계속 아까 전에도 아까 무슨 뭐 판매 가격 어쩌고 저쩌고 문제 풀 때마다 했던 짓이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100이야. 이랬을 때 여기 가운데 찾으려고 했던 짓이 뭐야? 가운데 이렇게 구했잖아. 맞아? 그 관계를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얘랑 저 A랑 이렇게 나누기 2 한 중점이 지금 3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6에 마이너스 A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라고 잘. 축의 대칭성을 축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런 거 잘 세팅해 주시라고. 됐냐? 됐지? 그러면 높이, 요 세로의 길이를 그냥 얘 쓰면 돼. 문제없어. 그럼 이제 여기는 뭐라고 써줘야 돼? 이번에는 길이를 구할 거야. 길이 구할 거면 알다시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야 되는 거 알고 있지? A에서 빼주시면 이렇게 될 테니까 2A-6이라고 잡아줘야 되겠지.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될 거야. 축이 Y축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해 있거나 심지어 이것도 막 뒤집혀 있거나 하실 때 문자 세팅, 부호 신경 잘 쓰시고. 됐냐? 됐지?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여러가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거는 여기 1번에 관련된 거는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 아까도 풀었지만 그럼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 뭔가 구하는 대상을 한 문자로 고치라 그랬다. 한 문자로. 그 다음 그걸 함수꼴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앞에서 계속 그렇게 풀었지. 계속 이렇게 풀었지.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다 굳이 뭐 그냥 직관적인 수치야 정확한 수치는 당연히 아니고 저런 걸 왜 붙여놨냐면 당연히 예외도 있어. 이런 진행이 아닌
기타 등등도 있단 말이야. 그 기타 등등 20%는 뭔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수익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그냥 볼 때마다 빨리 눈에 익혀줘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거거든. 근데 너무 뻔하게 생겨서 너희들이 잘 기억해주면 돼요. 이런 거. x, y가 실수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최소값 구할 대상이 얘야. 그럼 아까 내가 알려준 방법에 의하면 1번 한 문자로 고쳐야 되지. 지금 문자가 두 개야. 그럼 한 문자로 고치려면 뭔가 x, y의 관계식이라도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오케이 걸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y의 식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도 하나도 없잖아. 맞지? 이게 이제 그 기타 등등 특별하게 너네들이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케이 뻥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경우는 항상 이것부터 만들 생각 해봐.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부터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이야 우리는 빠르게 완전 제곱식 안 고치지. 축딱 구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림 그려버리지. 그런다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계산 자체는 그 계산 자체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지. 이런 경우 때는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자체를 아예 몰라도 된다가 아니야. 단지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래프를 그릴 뿐이지. 지금이 그러합니다. 얘가 그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이거야말로 시험에 나오면 그냥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하나씩 x부터 가자. 근데 완전 제곱식 고칠 때 저렇게 2 붙어 있으면 묶어주죠. 2 한번 묶어줘라. 1창 가지고 오고 됐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규칙 알잖아. 반대 제곱하면 뒤에 플러스 1 붙여야겠네. 됐냐? 빼기 1 바로 빼줘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맞지? 대신 이제 이 행위를 y도 같이 그냥 해당 문자 볼 때마다 다 해주시면 돼요. 쟤는 그럼 1y 제곱에 플러스 6y니까 뒤에다 만들어줘야 되는 상수가 반의 제곱이라 플러스 9가 붙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빼기 9가 붙어야 될 거야. 됐지? 그리고 원래 있던 거 16 딱 쓰고 이 작업을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됐냐? 그리고 고쳐 쓰자. 따라서 자 이제 계산하자. 2 바로 열고 요만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지. x-1의 제곱. 요 파란색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좀 있다가 마이너스 2로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 y 쪽도 먼저 쓰자. y는 그만큼이 완전 제곱식이지. y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9 따로 빠져나와야 되고 됐냐? 원래 있었던 게 16이니까 요거만 자녀 계산 잘 해주자. 몇이야? 5네. 뒤에 5가 남겠네.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느냐? 복소수 아니잖아. 실수라고 써있잖아. 실수면 실수의 기본 성질 제곱한 애들은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거든. 두 등식이. 그치? 따라서 제곱한 애들의 최소값은 항상 0이야. 확정이야 이건 실수의 성질.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얘가 0일 때고 최소값 얘가 0일 때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최대값은 찾을 수가 없어 어차피. 그래서 따라서 딱 써놓고 결론. 만약에 x, y 값까지 물어보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이 5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다 0, 0 사라지면 계산 결과는 5잖아. 됐냐? 이게 딱 그 기타 등등 20% 유형의 얘네들이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건. 얘도 마찬가지 동일한 문제. 그 외에 무슨 위에 1번은요? 요 1번은 요거 위에 있는 거 아까 저 80%입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쭉 읽고 해야 할 일 확인.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럼 1번 작업 한 문자로 고치. 현재 문자가 2개. 한 문자로 고칠 재료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 있지. 지금은 있지.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지 않지.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x, y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관계식 하나가 내 손에 있는 거야.
이러면 문자 하나 죽일 수 있잖아. 그런데 이때도 잘 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잠깐 뭐 이렇게 2차식 같은 거 치환하게 되면 그래프 그려서 범위 막 생기고 그런다 그랬어. 뭔가 내가 이런 치환 관계식을 이용할 때는 범위 신경을 잘 써줘야 돼. 지금은 다행인 게 이게 직선이라 지금은 저게 직선이라 어차피 제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잖아. x 범위가 따로 있지도 않지. 그럼 직선은 x 값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자 여기 잠깐만 이렇게 그려보면 y 좌표도 다 나와. 실수 전체 다 꽂히지. 그래서 직선을 실은 저렇게 치환하면 그냥 손댈 게 딱히 없어. x가 실수 전체니까 y도 실수 전체. 이건 손댈 게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됐지? 항상 이렇게 내가 어느 문자를 죽일 때는 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힌트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다 탈탈 털어와야 돼요. 지금은 딱히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y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그 문자로 쫙 정리되겠네요. 됐나? 그래서 아까 80% 그거에 의하여 구하라는 것을 한 문자로 잘 바꾸면 그럼 이제 끝.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식이 될 테니까 전개는 바로 해보자. 이게 4x 제곱이지. 다 마이너스지.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제곱이니까. 자 그럼 4x 제곱에 2 더하면은 6x 제곱. 여기서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겠네. 자 구하라는 거 한 문자로 바꿨으니 이제 우린 지금부터 얘를 y는 쓰지 말자. y는 이미 썼잖아. 그냥 fx라고 합시다.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프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축 몇이야? 증거 계산하는데 생각해. 두분의 합 마이너스 6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네. 한 번 더 나누기 2하면 축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이니까 그냥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썼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최소값이겠네. 몇이냐? 6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3. 그냥 요 밑에 거 조심하십시오. 항상 내가 뭔가 치환을 하던 아니면 지금처럼 y 너 뒤져라 하고 문자를 죽일 때는 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힌트를 면밀하게 잘 따져서 혹시 있다면 싹싹 털어와야 돼. 예를 들어 이것도 봐봐. 구하라는 것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구하라는 게 한 문자가 아니라서 한 문자로 고쳐야 되지. 한 문자로 고칠 재료가 여기 있지. 지금은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아 보이지. 됐냐? 이래놓고 y제곱 자체를 그냥 이걸로 싹 갈아엎으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겠네? 맞아?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y가 아니라 y제곱이야. 실수의 성질 아까도 잠깐 나왔잖아. 제곱한 애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 맞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y를 죽여버리고 쓸 이 자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야. 얘가 있어야 돼. 됐냐?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좀 이렇게 전체적인 다 섞여 있는 교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얘를 풀려면 2차 부등식 살짝 이용해 줘야 되는데 아마 뭐 만약에 이 개념 시험에 나온다면 너네들이 풀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마치 그 절대값 푸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갈리잖아. 맞지? 물론 지금 야 우리 2차 부등식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슬쩍 복습할 겸 풀어보자. 요거의 관계식을 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 한번 나눠줄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요거 2차 부등식처럼 요거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해서 푸는 거지. 곧 기말고사 때 좌구장창 하겠지만 부등식도 또한 이렇게 그림 이용해서 푸는 거라 그랬어. 0보다 작아라니까 여기 아래쪽 영역이 되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의 결과치는 이렇게 나오겠네. 즉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그럼 이제 그 다음 마무리는 우리가 하려던 거 x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얘로 갈아 끼울 거야. 갑자기 얘를 또 제곱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잘한 계산 미스 일어나지 않게 잘 생각하시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한 번 더 계산합시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정리하면 이제
위에 있는 애를 함수처럼 생각을 할 거고 지금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잊으면 안 돼.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기 하시면 되겠네. 축이 몇이야 이거? 축이 2죠. 축이 2라 뭐야 이거? 축이 2면 이거 구간이 2부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잘리는 거네. 됐나? 따라서 최대값은 2 집어넣은 값, 최소값은 0 집어넣은 값 이렇게 되겠네. 됐지? 문자를 줄일 때는 이런 걸 항상 조심해 주시길 바래. 얘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면 구하라는 것이 이거 그거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얘를 한 문자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문자로 고칠 재료가 있나? 바로 앞에 있네. 죽일 수 있네. y를 죽이면 되겠네. x 죽여도 되고 이것을 y 자리에 집어넣으면 죽지. 그러니까 그런데 y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저기 대놓고 그냥 지금은 그냥 대놓고 나와있지. 대놓고 나와있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즉 얘를 여기도 넣을 거지만 여기도 집어넣어서 저 y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힌트도 싹싹 긁고 와야 됩니다. 됐지? 됐지? 그러면 이제 x 넘겨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 x가 가지고 있던 힌트랑 합체하면 지금 이렇게 구간이 잡혀있는 상태라는 걸 놓치면 답이 안 나오겠지. 그냥 그리고 이제 구하라는 거 한 문자로 고치는 작업도 그대로 해주시고 지금은 y 제곱이고 우리가 넣을 건 y니까 지금은 찐으로 제곱해야 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줍시다. 제곱하면 2x제곱에 요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에 2 곱하면 플러스 18 얘를 이제 함수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이고 축 몇이야? 두 분의 합이 4죠. 그럼 축은 2겠네. 근데 잘리는 범위는 0부터 3이니까 3이 좀 더 옆에 0이 좀 더 멀리서 잘릴 그림이.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남는 것이. 이렇게 남는 것이.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되겠습니다. 됐지? 계산은 2가 최소가 아니지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최대값, 최소값. 됐지? 자, 이런 범위들을 이제 다음 밑에 문제를 보면 그림에서 말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이때도 잘 놓치지 말고 잘 받아 쓰면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문제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가 막 움직인대잖아. 얘가 Y축과 A에서 만난다.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때 점 P가 A에서 C까지 움직인다 돼 있으니까 뭔가 막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궤적을 그려보면 P가 이만큼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그렇지? 됐지? 일단 그래서 해야 되는 거는 뭔지 확인이나 좀 해봅시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네. 자 그럼 일단 해야지. 한 문자로 고쳐야지. 한 문자로 고칠 재료 있나? 있어. 요 P, X, Y가 어쨌든 얘 위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저 2차식 관계식 자체를 우리가 문자 죽이는데 써도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 그냥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됐냐? 됐지? 따라서 저 1차식의 X, Y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이러면 일단 한 문자로 정리는 끝났는데 근데 다시 한번 봐야지. 아까 이 말은 뭐였을까? P가 여기를 움직인대. 자 근데 우리가 정리한 식은 X로만 되어 있어 이제. 맞지? 따라서 P가 지금 저기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 걸 X값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X값 기준으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X좌표가 몇인데? Y축이잖아. 여기가 X가 0이야. 여기는 몇인데? 여기는 요 이차함수의 X절편이지. 잠깐 찾아줄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바로 못했어. 요거 그냥 빠르게 X절편 찾아보면 1하고 3인 거 확인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이 B일 거고 여기가 3인가 보네. 따라서 지금 P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를 X쪽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Y는 뒤졌으니까
X쪽 입장에서 보면은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냥 별 얘기 아니지. 됐지.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또 잘 정리해서 정리하면 뭐냐? 4x제곱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에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7 이것을 해당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 f 안 썼지? 함수처럼 생각해서 또 그래프 그려서 자르고 잘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지? 자, 저것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지. 넘어가기 전에 먼저 바로 써놓고 한번 물어볼까? 안 까먹고 있나? 뭔 소리지? 이 뜻이다. 직선 x는 3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직선 말하는 거야. 됐니? 자, 이 얘기도 사실 이거 이제 시리즈가 있어. 많이 쓰는 시리즈. 나중에 정말 그냥 거의 뭐 지금 이제 왜 자네들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으니 곱셈 공식 정도는 이제 잘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잘 외워져 있지. 그런 것처럼 나중반은 정말 많이 쓸 표현, 특히 이 표현은 독서수에서 그래도 몇 번 본 적 있을 거야. 주기가 30 반복한다 이런 뜻으로. 맞아?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놈. 얘야.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얘는 뭔데요? 얘가 y축 대칭이고 얘가 원점 대칭이야. 그런 애야. 얘는 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은 하여간 요 놈입니다. 좀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이 끝나도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또 해볼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직선 x는 3에 스스로 대칭이다라는 이 말이 자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뭐 배운 그래프가 뭐 이거밖에 더 있어? 이런 그래프 말하는 거야. 이차함수 축이 x는 3이고 됐냐? 됐어? 자, 왜 저런 표현이 나오는지 또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x는 3의 대칭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냥 하나 예시로 그려볼게. 얘가 지금 fx 그래프라고 칩시다. 됐지? 됐지? 직선 x는 3의 대칭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알다시피 이 점이랑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같은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대칭인 상태인 거야. 맞지? 알아서 그냥 표현을 해봐. 자, 여기에서 3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내 여기에 쓴 x는 길이로 쓴 거야. 여기 좌표는 뭐라고 써야 되냐? 맞지? 됐냐? 그 다음 그대로 다시 같은 간격으로 x만큼 같은 간격이야. 어쩌다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지. 됐냐? 그럼 당연히 3의 대칭인 그래프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벌렸으면은 그래서 3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벌렸으면 그럼 이 좌표를 집어는 여기에 y좌표랑 얘를 집어는 여기에 y좌표가 서로 같을 거야. 이게 이제 서로 x는 3의 대칭인 그림이잖아. 맞지? 그냥 직관적으로 봐봐. 맞지?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쓰니? 3 더하기 x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는 우리가 자네들 잘 알다시피 이 x에다가 3 더하기 x를 집어넣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마찬가지 여기에 y좌표는 3-x를 여기 x에다 집어넣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이 그림이 얘랑 얘랑 같은 그림이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식이 나온 거야. 얘랑 같다. 이 말은 방금 말한 대로 x는 3의 대칭을 띄는 성질을 갖는 그래프라는 의미로. 됐어? 됐지? 이게 근데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 왜냐면 함수기 때문에 x에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동일하게만 넣는다면 상관없지. 그럼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x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다 x 빼기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제 x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3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6 빼기 x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힌트는 계속 변형이 가능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계속 변형이 가능해. 예를 들어 다시 이래놓고 여기에서 x에다가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또 이렇게 바뀐다 이제. 이게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어서 시험 때 학교 선생님이 그냥 얘네들 헷갈리게 해볼까 하면서 툭 던져놓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힌트. 그래서 그때도 내가 말한 게 아무리 얘네들이 변신을 해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면 바로 여기랑 같다는 말은 여기 y값 넣기 직전인 요 밑에 x좌표를 보십시오. 요 x좌표의 가운데가 3인 성질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얘네가 아무리 변신을 해도 너네들은 그냥 이걸로 알아보는 거. 안에 있는 요 x좌표를 찍어보려고 얘네들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돼요.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지금 여기 요거랑 둘이 더하면 x가 4가 지고 6이잖아. 그래서 나누기 2하면 3. 맞아? 그럼 밑에 변신한 애들 보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변신해도 그 성질은 안 바뀌거든. 다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동일하게 다 3 나오는 거 확인되냐? 그치? 그렇게 알아보는 거야. 됐지? 그 복소수에서 가끔씩 등장하던 요 표현하고도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해. 이걸 보고 이것도 저건가? 아니야, 얘는 아니야. 중점 구해봐. 일정하게 나와. 더하면 2x 더하기 6. x가 안 지워져. 얘는 요걸 의미하는 애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복소수에서처럼 6개씩 반복됩니다라는 뜻인 거고. 됐냐?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한 애들인데 그럴 때마다 너네들이 잘 알아보시는 거야. 됐냐? 됐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x는 3의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저 표현 자체는 이 참수만 쓰는 게 아니야. 그냥 x는 3의 대칭인 모든 그래프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할 때도 얘가 계속 나와요. 지금 저 표현은 x는 3의 대칭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거라던가 그냥 x는 3의 대칭인 모든 애들 다 포함이야. 어이씨. 모든 애들 다 포함이야. 됐지? 됐지? 모든 애들 다 포함입니다. 단지 지금은 이차함수라고 먼저 던져줄 거고 이차함수라는 조건이 붙은 상태로 저런 힌트가 있으면 편한 건 없어. 이러면 마찬가지로 x는 3의 대칭이지. 그런데 이차함수면 그걸 우리가 단지 축이라고 부를 뿐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축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계속 씁니다. 됐지? 이차함수라서 지금은 이 대칭인 직선이 축이 되는 것뿐 언제나 쓸 수 있는 표현이야. 모든 그래프에서. 그렇지?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계속 같은 원리로 변하고 많이 던지지.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차함수라고 던져주고 갑자기 얘랑 같다 이래도 이런 거 다 축 알려준 거야. 이런 거 다 축 알려준 거야. 맞지? 이차함수라고 걸려있고 저렇게 써있으면. 왜냐면 이차함수는 어쨌든 최고차함수가 양수던 음수던 항상 y좌표가 같은 라인은 2개씩 있거든. 한 군데 빼고 꼭지점 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 넣은 값이랑 8 넣은 값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도 같은 원리로 여기 가운데가 몇이야? 3이라고 알려준 거야. 이런 힌트들 계속 바뀌어서 나올 때마다 축 알려준 거 잘 눈치채야 된다고. 그래서 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야.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이차함수네. 이차함수도 걸려있네. 지금 그러면 얘는 축을 알려준 거네. 2. 됐지? 최고참에서도 양수라 그랬으니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 됐지? 지금은 표현 보니까 이 집어넣은 거라는 뜻으로 F2 쓰라는 거. 됐지? 자, 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축
알려준 거지. 축이 지금 x는 1이네. 그치? 여기 1-x와 1 더하기 x를 더해서 나누기 2 중점 구하는 행동을 해보면 된다 그랬더니 이차함계수가 3, 양수네. 뭐야? 끝났잖아. 하면 되네. 그림 잘 그리고. 그 다음 나인트에 의하여 0부터 3이면 0이 좀 더 가깝게 3이 더 멀리 잘리는 그림. 그럼 요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여기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9겠네. 그럼 결국 꼭지점 알려준 거네. 꼭지점 알려준 거지. 이러면 1,-5라고 꼭지점 알려준 거지. 그럼 fx 최고차계수도 나와 있으니까 식 쓰면 식이 필요하면 쓰면 되지. 마이너스 1제곱 빼기 5겠네. 그냥 구하라는 거. 같은 구간에서 최대값 구해라니까 아까 잘라놓은 그림에서 최대값이면 여기는 3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건 뭘 줄지 몰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약간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돌린다 친다면 이렇게 줘도 똑같은 말이고. 그냥 아니면 아까처럼 대신에 이건 이제 이 참수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갑자기 막 F12랑 F 너무 크다.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대신 이 참수 걸려 있어야 돼. 숫자로만 마이너스 3이랑 F7이랑 같아요. 뭐 저런 게 걸려 있어도 다 지금 축 알려준 겁니다. 그렇지? 어쨌든 따라서 지금은 이거 축이 x는 x는 2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지나가는 점을 2개를 줬어. 그럼 뭐 확인해 봅시다. 이게 여기가 2야. 여기다 뭐 최대치에서 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점만 뜰랑 2개 줬지. 맞아? 그래서 그냥 초단순하게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힌트가 내 손에 2개가 있는 거야. 이참수라는 놈은 축을 알고 있으면 아니야 관계식을 세운다면 미지수가 2개로 잡히지. 그냥 그러면 내가 힌트 마이너스 1은 5다 3은 0이다 2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 마이너스 1,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b 얘가 5다. 그 다음 4,0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가 0이다. 이래도 되지. 그런데 이건 안 되냐? 하필 여기 이게 있거든. 저게 뭔데? 지금 특수한 경우 저게 x축 위에 점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쓱 보다가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5a가 5다. a는 1 이렇게 순식간에 안 되겠냐? 되냐? 돼? 안 돼? 돼? 안 돼? 돼? 4,0이면 x축 위에 점이잖아. 그치? 항상 그래프는 언제나 식과 그래프가 같이 머릿속에 떠다녀야 돼요. 왜냐? 축이 2인 거는 우리가 진작에 찾아낸 거. 자, 근데 x축 위에 4 지나간대요. 여기가 축이고 그럼 100% 어떻게 생겨야 되냐? 물론 지금 최고참에서는 음수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x절편 한 곳이 몇인지는 알잖아. 0이니까 대칭성을 뜰 테니까 그냥. 그래서 방금 내가 그럼 x절편이 0과 4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참계수는 모르니까 끝까지 미지수로 놨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형태가 잡히고, 그럼 이거는 요인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잡은 거기 때문에 아직 사용 안 한 이거 집어넣어서 A 구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거를 잘 찾아내야 시험 때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지. 아까는 이제 마침 지나간다고 한 점에 x축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쉽게 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x축 위가 아니라 생판 공중에 떠있는 뭔지 모를 점들이지, 그지? 축은 나와, 축은 나와. x는 3이 축이구나. 그냥 축은 나오지만 이제는 진짜 공중에 떠다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축이 3인데
뭐 4,17이라니까 뭐 여기 어딘가가 4,17인가 보지. 맞아? 마이너스 1,2를 지나간다고 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 그림을 그려보면. 왜냐면 3이면 4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 1이 더 멀거든. 맞아?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여기가 17인데 여기가 2라고?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가 3인가 보네. 그래서 그 옆에 4가 있어서 여기가 4,17이고 그 다음 그 옆에 마이너스 1이 멀리 있어서 여기가 좀 더 낮게 뭐 이렇게 잡혔나 보지. 됐냐? 됐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까지가 딱딱딱 세워지면 그럼 이제 소위 그래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고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일자로 라인을 그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X축 그런 거 아니지만 잠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가운데는 3이야. 그럼 여기 몇이니? 7이야. 여기는 2층이야. 그럼 이 참수도 아까처럼 씩 세울 수는 있어.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에 더하기 2겠지. 그럼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고. 알겠냐? 첫 시간에 그래프, 첫 설명할 때 그래프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 설명했을 때 그 방법 잠깐 살짝 쓴 건데. 맞아? 왜냐면 여기가 X축이 아니라 Y는 있잖아. 그치? Y는 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Y는 이어도 상관없는 게 지금 저기 지금 내가 뭘 계산한 거냐면 fx랑 얘랑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7인 걸 이용해서 식을 저렇게 세운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7이라는 얘기는 얘랑 연립하게 되면 즉 빼게 되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 이게 내가 지난 시간이니까 하여간 제일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던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할 때 했던 그 기술 살짝 써준 겁니다. 맞아?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시간 절약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안 되고 그냥 단순히 풀 수만 있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하면 풀긴 하겠지. 왜냐면 축이 3이기 때문에 fx가 여기까지는 잡혀. 그럼 나 힌트 2개, 힌트 2개 하니까 2개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6. 이런 풀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 그러나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겠지. 4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17이네. 이러고 잘 연립해가지고 A 구하고 B 구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밑에 보고 이렇게 답은 나와.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그치? 그래서 제 함수들은 이런 거를 잘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 즉 지금 방금 말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그림을 그리니까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생겨서 내가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래야 4,17 말이 될 거고 4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2다라는 게 성립을 하지. 아까처럼 여기서 그어도 돼. 근데 이제 17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밑에다 했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y좌표가 2야. 여기가 지금 2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y는 2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한 지점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축이 3인 걸 알기 때문에 같은 간격일 거라 여기를 7인 걸 빠르게 생각해서 구한 거. 맞지? 그럼 fx, 이 노란색 fx의 그래프와 요 2라는 거랑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관계식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7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최고참계수는 여전히 모르니까 바로 저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서 2를 넘겨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는 저기 요거를 안 쓴 셈이 되니까 이걸 집어넣어주면 A 값이 나오겠네. 자, 4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5A겠지. 마이너스 15A 플러스 2가 17이라는 힌트. 이거 넘어가면 15잖아. A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 따라서 fx까지 완벽하게 완성. 이러고 이제 문제 풀러 가는 거지. 그냥 일단 기억은 실은 아까 처음에 가만 봐도 기억은 알 수가 있었고 니은 1과 8 사이에서의 최소값 1과 8이면 자 아까 그림 좀 지저분해졌으니 슬쩍 다시 그릴까? 현재 가운데가 3인 거 변하지 않았고 1과 8이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네. 최소값은 그럼 8 집어넣었을 때네.
따라서 8 집어넣어주면 계산 8, 9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7 맞네. 니은도 정답. 디귿은 gx를 이렇게 잡았네. 저거는 이제 우리 이 참수 처음 배울 때 하던 평행이동과 관련된 질문이지. fx 더하기 3의 뜻이 뭐야?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이동해라 라는 소리지. 그걸 gx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됐냐? 따라서 얘가 가운데가 축이 3이잖아. 얘를 왼쪽으로 3칸 밀면 축이 어디가 돼? y축이 되지. 상상 충분히 가능하지. 즉 얘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3칸을 밀게 되면 빨간색으로 그릴게. 요런 그래프로 바뀌겠네. 이게 지금 디귿에서 gx로 설정한 그래프가 되겠네. 됐냐? 물어본 건 뭐야? 이거 되냐고 물어봤어. 이게 실은 아까 나왔던 그거지. 실은 이거 디귿 딱 보자마자 나중에는 보면 바로 틀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즉 f의 x 더하기 3을 한 관계식을 여기서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 집어넣으면 되잖냐.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 뒤에 있는 요 말은 나중에 많이 쓸 뭐 우함수, 비함수 할 때 많이 쓸 그 표현 알면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가 틀린 걸 알지만 그래도 당연히 몰라도 충분히 큰 시간 손실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는 나오니까 마이너스 16이지 플러스 18이네. 여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시오. 이걸 문제에서 gx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 됐냐? 그대로 넣어서 확인. 한번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자. 근데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봤자 제곱이라 상관없지.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gx를 하래. 마이너스 gx는 말 그대로 여기에 부호를 전부 다 바꾸란 소리잖아. 이래놓고 둘이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디귿이거든. 틀리지. 그냥 자, 직선 엄청 지나간데 2차 함수 관계식 다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5a 대 5b가 2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런 길이 힌트를 준 거거든. 자, 여기 색깔로 입혀보면 즉 여기가 2 정도 되고요. 두 칸. 여기가 1 정도 된다라는 힌트를 이렇게 준 거야. 됐냐? 그럼 저런 힌트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외워 하던 대로 그냥 맨날 저 2K, 1K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대각선 길이를 줬기 때문에 그럼 이 힌트 쓰려면 예를 들어 여기 좌표랑 설정해서 점과 점 사이 거기 써가지고 이것이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서 2K 이러고 풀 거야? 아니지.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 정보 확실하게 써야 되는 건 여기거든. A와 B. 왜? A와 B는 얘랑 만나는 두 교점입니다. 맞냐?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작업 그 방정식 세우는 계산이 필수로 들어가겠지. 닮은 삼각형 써야지. 일부러 여기를 2대1 줬어도 자네들은 이게 잠깐 아마 저기는 대각선 길이라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걸? 그런데 어차피 요렇게랑 닮은 삼각형 아니냐? 맞아? 닮은 게 준 거라 보면 되죠. 2대1 맞아? 그럼 여기도 2대1일 거 아니야? 야, 기울어진 길이 적는 거보다 평평한 길이 적는 게 계산이 편하지. 따라서 나는 요렇게 잡을 겁니다. 여기를 다시 가자. 그래서 여기를 이 M으로 합시다. 에이씨.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X 좌표는 X는 M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 X 좌표는 마이너스 2M이라고 해야 되지. 따라서 얘랑 연립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위에서 아래를 뺐습니다. 이는 0. 이거의 부근이 M과 마이너스 2M이라고 되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다라는 관계식 하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M 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2다 하나. 그래서 여기서 M제곱이 1이 나오고 나는 M을 길이로 세팅했기 때문에 뿔마 1이지만 지금은 1.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관계식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k. m과 k가 같네. 따라서 지금 k 값도 1이네. 됐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저 띄었으면 왜 저래? 불편하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을 A라고 하고 말 길게 써 있고요. 구하는 걸 봐야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따라서 자네들의 목표는 이제 너네들은 쟤를 한 문자로 식 세울 생각부터 그거에 일단 딱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이차함수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꼭지점 구해보면 되겠네. 자 이제 되잖아. 우리는 축을 아무리 더럽게 잡혀 있어도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이 4a. 나누기 2하면 2a가 되겠네. 축이 2a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쓴다면 2a 콤마하고 2a 한 번만 잘 집어넣자.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4a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4a가 꼭지점 좌표가 되겠네. 그게 여기지 지금. 됐냐? 왜 저기 열심히 구했을까? 아니 구하라는 게 꼭지점 구하면 끝나잖아. 좀 더 널널하게 띄워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a 좌표, 즉 꼭지점 좌표를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4a라고 잡았는데 마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최대 최소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래.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 이거 잡히면 되잖아. 이 길이가 얘지. 요 길이가 부호확인해. 확실히 그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양수 맞지? 그대로 쓰면 되지. 됐냐? 따라서 OB 더하기 AB의 길이는 그냥 이거 둘이 더하는 거가 되겠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한 거지. OA 더하기 OB의 길이는 AB구나. OB 더하기 AB의 길이는 그냥 이거 둘이 더한 것과 같은 거네. 됐죠? 자, 바로 더해주자. 더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가 되겠네.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에 a 값이 잡혀 있는데 그래 신경을 써라. 어차피 경계선에서는 최대 최소 안 나오나 봐. 등호가 없잖아. 그치? 요거 빨리 그려봅시다. 축 확인. 축이 몇이길래? 두근의 합이 4라. 축이 2네. 됐지? 최고창에서 음수다잉. 여기가 2야. 근데 0하고 3이야. 따라서 여기가 최대. 어차피 여기 안 끝에는 구멍이라. 됐죠? 자, 뭐냐? 축 알려주는 거지. 이참수라고 그거 아니야. 확인은 해. 이참수라고 나와 있어서 얘가 축이 되는 거지. 저런 거 안 나와 있는데 막 이참수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맨날 저거 볼 때마다 축 쓰면 안 돼. 지금은 이참수라서 마이너스 5랑 0의 정중점이면 좀 더 어렵지만 2분의 5가 축인가 보네. 됐지? 됐지?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를 꼭지점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거? 일단 꼭지점은 보너스로 알려줬으니 잘 작성해 줍시다. 최고참 계수는 저기 A로 전체 잡혀있는 상태. 됐지? 알려준 힌트가 뭐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선분의 길이를 3이라고 줬네. 됐냐? 확인 좀 해볼까? 그림 살짝 그려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꼭지점 좌표 봐. 여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마이너스 2분의 5고 여기 y좌표가 9인 상황이야. 됐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일단 그림 개혁이 나오네. 왜? 아니 여기가 9층이잖아. X축 지금 어디 있냐? 밑에 있지. 이대로는 안 만나지. 맞아? 안 만나잖아. 최고창계수 A가 음순가분해 이런 것도 이제 그림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최고창계수가 음순가보다 이런 그림인가 보다. 여기 한가운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고 여기가 지금 9층이고 근데 여기 AB 길이를 3이라고 줬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다. 되겠지? 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뭐만 알는데 꼭지점을 알아. 꼭지점을 알기 때문에 관계식은 다 알거든.
A, B 좌표 나오잖아. 나오냐? 좌표 나오잖아. 나오냐? 꼭지점으로 식을 세워도 물론 상관없지만 어쨌든 A, B 좌표 힌트를 찾아야 되지. 나오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좌표. 위에 써있는 3이 길이. 이 절반 길이 몇이야? 2분의 30일 거 아니야?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쓸 때 지금 여기 써있는 숫자들 이게 길인지 좌표인지 길인지 좌표인지 잘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B좌표 뭐냐고. 마이너스 1,0이네. 됐냐?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2분의 3만큼 뒤로 가니까 둘이 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4,0. 됐냐? 따라서 얘는 지금 꼭지점도 있고 절편도 두 개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뭐가 더 편할까? 나 절편이 더 편해 보이는걸? fx를 최고치 함계수는 저희 문제에서 설정한 a로 잡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fx식이 완성. 좀 더럽지만 꼭지점 집어넣어서 a 값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그냥 이거저거 좀 더럽게 내놨어. 그냥 됐지? 꼭지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꼭지점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x좌표가 잡힐 거고 fx가 이렇게 잡힐 거고 꼭지점이 더 많나? 이러면 이제 a나 b 좌표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되지. 여기 더 나올지도 마이너스 1,0을 대입할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이기 때문에 2분의 3이고 제곱하면 4분의 9 a 더하기 9가 0이 나오면 이게 좀 더 많네. 이러면 a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4. 대신 전개를 잘해줘야 되겠네. 됐지? 요거 잘 봐라. 시험에 즐겨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그래. 그냥 냅다 다 때려박고 계산하면 지금은 알파 제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잘 구하면 답은 나올 수도 있어. 수도 있는데 잘 봐. 깔끔하게 잘 풀어야 돼. 정확하게. 지금 사용할 기술은 요걸 좀 쓸 겁니다. 아니 야 니들 요거 할 줄 알잖아. 잠시 2차 방정식 이놈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한번 칠판 꽉 채워서 내가 설명했지. 그때 맨 위에 처음에 썼던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근이니까 얘들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좀 잊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차수나 추리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맞아? 그렇지. 그럼 반대로 할 수 있겠어? 즉 만약에 내 수중에 이런 두 개 똑같이 생긴 2차식인데 문자만 다른 이 두 식이 내 손에 있다면 이걸 가지고 방금 지운 것처럼 그럼 이거는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겠구나라고 당연히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지. 포인트는 뭐야? 완전 똑같이 생겨야 되고 문자만 다른 상황이어야 해. 아까 반대로 했을 때를 기억해봐. 맞아? 따라서 그걸 잘 생각해주면 실은 이 문제도 풀면 땡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푸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풀어도 안 되진 않아. fx 여기 있잖아. 알파 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알파를 냅다 집어넣어. 얘 마이너스 4알파다. 얘도 냅다 집어넣어. 이러고 두 식을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뭐 어떻게든 조립을 해가지고 곱셈 공식을 어떻게든 써가지고 답은 나와. 한 문제 풀면 시험이 끝날걸. 그 정도는 아닌가? 하여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알아봐 이거? 당연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기본으로 써줄 수가 있고 이거 얘지. 벌써 까먹었냐? 아니지? 이건 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 문제 살짝만 바꾸면 갑자기 이렇게씩 바꿔놓을 수도 있어. 딱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하기 괜찮네. 갑자기 느닷없이 5제곱 바뀌면 아까처럼 곱셈 공식으로 때려 박으려던 애들 다 떨어질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있어서 5제곱은 결국 알파 제곱이야. 맞지? 그러니까 저런 거 기본적으로 빼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잘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도 식은 얻을 수가 있고, 즉 저기 노란색 밑줄 친구 하나에 이렇게 많은 힌트가 있다는 게 써놓던지 네 머릿속에 마치 쓴 것처럼 들어있던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돼. 됐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면 요 F 알파 제곱 요식 얘를 최대한 아까처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여기를 좀 바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FG라는 함수 표현 안에 제곱 전 식이 들어가 있으면 계산이 불편하거든. 요거 한 문자로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얘네들 다 재료는 얘네야. 알파 제곱을 일단 차수를 낮추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지. 알파랑 1이랑 넘기면 얘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변형 가능하지.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요 안에서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아직 안 이뻐. 식이 차수는 내려갔는데 식이 됐잖아. 얘도 다시 바꿀 수 있지. 재료는 이 안에 다 있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또 깔끔하게 한 문자로 딱 못 봤구나? 얘 쓰면 되잖아. 여기서 알파를 넘기면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냐? 따라서 요 힌트의 좌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이 기술 쓰려고 그랬어. 이 기술 쓸 때 핵심은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되고, 알파로만 베타로만 된 식이어야 해. 얘는 베타도 들어가 있고 알파도 들어가 있어. 맞아? 즉 요 알파도 좀 베타로 바꾸자. 바꿀 수 있지. 이걸로. 이번엔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 다양하게 쓰는 거지.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베타로 좀 바꿔줍시다. 최대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자 여기 위에다 최종 결과를 쓸게. F 베타가 4베타 플러스 4다라는 관계를 얻었다. 그냥 실 하나만 하면 돼. 왜냐면 얘도 고치는 작업이 얘랑 똑같을 거거든. 맞아? 그래서 실은 하나만 하면 아 그럼 저 나머지 한 놈은 이렇게 고쳐지겠구나까지 얻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아까 이 짓거리를 대체 왜 하고 있던 거야? 아까 그 기술 쓰려고.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두 식인데 문자만 다른 상태잖아. 그럼 얘를 다음과 같이 합치할 수 있겠네. 저 알파 베타는 제 생긴 걸 보면 방정식 fx는 4x 플러스 4의 두 근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됐냐? 이거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fx가 1차 함수예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방정식 쓴 거야. fx 여기 있잖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면 이거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식을 다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 한 번만 더 해주면 P값과 Q값이 딱 나오고 끝나지. 왜? 이 안에서 두 근의 합은 공식으로 4-P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Q-4고, 근데 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몇인지 알잖아.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기 때문에 Q값 나오는 거야. 됐냐? 이렇게 되겠네.